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나가죠. 자,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 강세가 나타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모두 다 강세를 보여줬고요. 약간 이제 그 관세 때문에 상승세를 보였던 테슬라만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대로 다시 주도주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좀 되고 있겠죠.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로봇주들에 대한 좀 근심 어린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잘 안 오르고 있는데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 향후에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모았었잖아요. 뭐 저 역시도 아직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다만 이제 매수 포인트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또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션들이 조금 약하죠. 그래서 반등은 하반기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자동차 종목군들은 오히려 호재가 크다고 합니다. 밸류업에 호실적에 환율까지 높게 유지가 되면서 3박자의 호재가 나타났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부품주들은 잘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언제쯤 해소가 될 것인가, 또 자동차 종목군들 자 계속 싱싱 잘 달릴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하루 이렇게 후딱 지나가고 나니까 바로 또 주말 앞두고 있는 시점이네요. 이런 거 괜찮아요. 그죠? 좀 쉬면서 가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다가 미국 증시까지 같이 올라가져 있으니까, 이건 뭐, 금상첨화네요. 그죠? 다우지수가 0.88% 상승, 나스닥은 1.4%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이야기고요. 그저께 같은 경우도 또 올랐죠. 우리나라는 쉬고 있었지만, 기대감이 높게 형성이 되면서, 미국 증시는 강하게 상승해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바로 주말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이 나와 있는 이 시점에서 그 호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생각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상승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쭉 끌고 올라가면서 계속 상승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매우 강했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조정은 굉장히 얕게 들어오는 반면에 반등 나갈 때는 세게 치고 나가죠.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자, 지금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강세장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국내 증시에 이거는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면은 5월 중반부터 연결이 되는 그 상승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5월 중후반부터 시작될 수 있는 그 5월의 상승 랠리라고 봐야 되나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르면 오늘부터라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월달 CPI 지표가 3.4% 예상했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예상했던 그대로 나온 게 왜 반가우냐? 생각했던 것보다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장 전망치는 3.5 정도 됐었어요. 그죠? 네, 자, 지난달에 나온 게 3.5 정도. 그다음에 시장 예상치가 3.4 정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예상치대로 나왔다라는 거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렇게 나오니까 CPI 지표 역시 떨어지긴 하는구나. 자,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인가요? 네, 3개월 연속 상승했었으니까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1월 달에 3.1인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3.3, 3.5, 뭐 이렇게 계속 늘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어쨌든 좀 떨어지는 모습이 첫 번째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고무될 수 있는 모습이 좀 되겠죠? 거봐! 어차피 내려간다고 했잖아! 뭐 이런 식의 느낌이겠죠?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네, 7,052억 달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네, 둔화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 근원 CPI, 그냥 CPI 모두 다, 네,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고, 소매 판매가 정체되는 국면. 자, 뭐,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소매 판매 많이 늘어나지 않았잖아. 경기 안 좋으니까 부양 좀 시켜줍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거기서 둔화가 되어 있고, 이제 실업 지표 하나만 이제 조금 잘 나와주면 되는데, 지난번에는 실업 지표가 그지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6월달에 실업 지표가 한 4%대 넘어가주면 바로 금리 인하 소식이, 네, 7월달에 확실하게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7월달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9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리 동결 확률은 24%대, 그 다음에 인하 확률은 75%대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 발표되는 이제 PCE 지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내용들 하나 발표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6월달 시작하면서 발표되는, 네, 이 실업률 지표, 그 다음에 6월달 CPI, 요것만 좀 나오게 되면, 자, 일단 6월달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갔다고 치더라도 7월달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야 금방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어쨌건 중요한 거는 9월달에라도 하게 된다라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확실시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9월달에 하게 된다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7월달에 하게 되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 3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그 시점이 되기 시작하면 증시가 빵 하고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예상치보다 조금 뒤로 밀려나 있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6월이나 7월이나 또는 6월이나 9월이나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이 확실시 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반도체 관련한 얘기도 한번 좀 잠깐 봐야 되겠어요.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지수가 2.88%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5,000포인트를 재돌파한 것은 3월 7일 이후에 처음이다. 지수는 뭐 그렇게 빠지지 않았지만, 네, 흐름이 다시 신고가로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은 엔비디아가 3% 넘게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다. 자, 좋은 소식이죠. 네,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사상 최고치가 950달러였는데 지금 946.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조정 나온다, 어떤다 얘기 굉장히 많았지만은 빠진 게 없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하이닉스도 뭐 잘 못 가요, 뭐 어째요 얘기들 많았지만 18만 원대. 네. 뭐 전혀 반도체 쪽에서는 빠졌다는 느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잘 못 간다 하니까 이제 답답하다 해서 또 사람들은 이탈하고 막 이런 거 많았지만, 자, 이제 또 반등 나가 버리면은 뭐지?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시점 계속 커지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22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우리는 일주일 후에 보시면 되죠. 자, 그때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게 살짝은 이제 걱정거리가 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라는 사족을 달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 발표할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거 실적 좋게 나와도 이제는 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계속 기대감이 커질 수 없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줄어드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AI 관련한 종목군들이 실적이 줄어들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야, 이 깜짝 실적 발표할 거,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거, 이것이 약간 좀 부담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주가가, 네, 상승 흐름을 또 많이 타주겠죠. 그리고 나서 진짜로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버리면 주가 더 올라가는 거죠. 지금 $1,000 넘어가는 거 엔비디아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AMD도 급등 4.25% 올랐죠. 그 다음에 인텔 올랐죠. 대만의 TSMC 올랐죠. ARM 올랐죠. ARM은 좀 떨어졌네요. 네, 요것만 제외하고는 다 올랐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은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만약에 그동안 지난 주말에 좀 올랐죠. 지난 주말이 아니죠. 화요일 날 조금 올라가면서 시장을 조금 받쳐주는 형태를 좀 보여줬는데, 얘가 이제 오늘 만약에 떨어져 버린다라면
반도체 랠리. 이런 것들 이제 수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반도체입니다! 라면서 이제, 사람 모아가지고 가버리면 다른 쪽은 썰렁해진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기면 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태. 어쨌든 거기가 떨어지더라도 반도체가 오르면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기대하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전차가 주도주 입장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국내 증시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오늘은 반도체 쪽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좀 가져볼 필요 있겠어요. 지난 화요일 날은 일단은 좀 참아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반등 보다 나오면은 조금씩 매수 접근을 다시 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 부분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뜨뜻 미지근한 로봇 관련주들 반등 기대감은 하반기로 보자. 로봇주들이 한동안 좀 뜨거웠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시들해진 그런 모습들이죠. 넌 너무 열기 일찍 식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로봇 뭐 그냥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자, 두산 로보틱스는 72,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8만원대가 무너진 이후에 7만원대 초반에서 발이 묶여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죠. 네, 3월 22일 20만원 돌파 이후에 계속 약세 흐릅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신규 상장 종목이 많았잖아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이 많으면 주가 단기간에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아무리 업황이 좋고 기대감이 크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죠. 자,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 로봇주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소형 로봇주들은 그동안 네, 신규 상장 종목 나타나면서 시들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규로 그 상장 로봇들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잖아요. 갑자기 딱 튀어나와가지고, 야, 우리는 대기업하고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니까, 나머지 이제 조그만, 네, 그런 로봇주들은 쭈글쭈글해지는 모습이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주에 이런 그 대형주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야, 네가 대장이야, 막 그러면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그만 로봇주들 가지고 이제 살펴보다가 수익 많이 나니까, 와,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대장주들, 네, 대기업, 로봇주들 막 등장하면서 이 생태계가 좀 파괴가 됐었죠. 근데 그런 애들이 로봇주들의 어떤 그 신규 히어로로 딱 등장했다가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일단 야 얻어맞고 시작하자. 그래서 막 때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쭈그러든 거죠. 아이고 모르겠다 아프다 그러면서 쭈그러들으니까 네, 다른 중소형 종목군들 반등하려고 하지만 걔네들은 티가 잘 안 나죠. 실제로 중소형 로봇주들 중에서 올라온 애들 좀 있어요. 근데 티가 안 나. 왜냐면 걔네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상태였다가 또 시총도 작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티가 안 나.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대장주들이 그냥 지지부진하니까 로봇주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크게 네,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손실이 좀 발생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두산 로보틱스도 영업 손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당장 네, 이 로봇주들의 주가가 상승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로봇주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주력 시장인 북미 시장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자, 실적이 일단은 우선적이긴 하고 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뭔가 더 강력한 호재가 좀 있어야 되겠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이거는 확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세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로봇주들이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로봇에 엮여 있는 것은 보시면 AI, 그 다음에 대기업 이거거든요. 근데 AI 시장 같은 경우는 로봇에 지금 목이 좀 되고는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AI 칩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고 뭐 다른 거 뭐 로봇하고 응용하는 거 자율주행이 구간에 다 시들시들하죠. 왜냐면 AI 그러면 지금 뭐만 보냐면 HBM하고 뭐 AI 칩 뭐 이런 정도만 보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이랑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AI 종목군들이 힘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는 이제 그쪽에서 나타나는 거 HBM과 연결되어 있느냐 없느냐 장비
HBM 장비냐, 아니면 HM 소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도체 쪽 소재, 뭐 웨이퍼 뭐 이런 거냐, 뭐 그런 쪽으로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봇도 실제적으로 이제 이쪽에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딱 잡고 들어가기 좀 애매하긴 하죠. 자, 여기다가 이제 대기업 쪽 움직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투자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 기대감입니다. 네, 투자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효과를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투자가 진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성과를 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상태에서 이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주가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설 것이다. 근데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하반기도 더 지나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일찍 네, 분위기가 좀 잡히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봇주들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중소형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괜찮으나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대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봇주들은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의외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입장이 좀 될 수도 있겠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자동차. 네, 오늘은 이쪽으로 다 집중이 돼서 뉴스가 나왔네요. 자, 밸류업에다 호실적, 강달러까지 아주 그냥, 네, 삼박자 자동차죠. 만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자동차 종목군들은 내리지도 않지만 오르지도 않죠.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이런 것들. 현대차 그룹의 1분기 영업이익이 도요타 그룹에 이어서 글로벌 시장 2위로 올라섰다. 호실적, 실적이 너무 좋아요 라고 되어 있죠. 그만큼 이제 자동차 가격이 비싸요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호실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현대차와 기아차 등 완성차 종목의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제가 이 얘기 해드렸죠. 실적은 네, 지금과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주가가 거기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 조금 올랐잖아요. 조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평가 국면이라면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치가 그대로 잡힐 수 있고, 또 여기다가 지금 실적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환율이 지금 제법 높잖아요. 1360원대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자동차 기업들은 실적이 빵 하고 증가합니다. 그러면 실적 증가가 2분기에 또 지속된다. 와, 좋아요. 계속 그냥 이런 거 환율 신경 쓰지 않아도 이렇게 그 실적 라인대가 유지가 될 거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환율까지 더해져서 실적이 오히려 더 늘어나 버린다?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본다면 나쁘지 않고, 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밸류업 기업으로 들어가 있고,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네,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완성차 기업들이 흐름을 좋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자동차 쪽에서 완성차가 잘 팔리면 부품주도 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부품주들은 잘 못 가고 있잖아요. 증권가에서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완성차 쪽에서 본다면 올해만 현대차 주가가 21%, 기아는 13% 정도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 전체 지수는 5.13%밖에 안 올랐다. 왜냐하면 시총이 큰 자동차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기대 이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 부품주들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이긴 했어요. 그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대신에 이제 하이브리드 쪽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 고부가 가치, 마진율이 높은 그런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서 판매량이 줄었음에도 실적이 증가한 그런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판매량 수가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이제 부품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네,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좀 될 수도 있거나, 또는 이제 정체되는 상황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호재를 보이려면 경기가 완전히 좋아지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특히나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의 수혜가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한 방에 목돈 주고 사지 않죠. 대부분 할부를 많이 이용하죠. 근데 할부 이자 이런 거 부담될 수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그래도 자동차 뭐 할부할 때 뭐
이런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 많이 낮춰준다는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많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 할부에 대한 부분들은 이자가 없어지는, 이자가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갔을 때 일단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차를 사러 갔는데 할부로 해야 돼. 할부로 해야 되는데 자동차 할부 이자가 한 8%다, 9%다. 좀 비싼데요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게 좀 내려가가지고 자동차 할부 이자가 한 2%, 3%대 이자, 좀 할만한데? 네. 실제로 가격이 싸 보입니다. 네, 실제로 가격이 싸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판매량이 서서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수혜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당장 이제 판매량이 조금씩 회복이 된다거나 늘어나게 되거나 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어떤 하이브리드 이쪽 관련 부품주들 보게 되면 대형주들입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현대모비스, 한운 시스템은 근데, 네, 약간 애매하죠. 네, 요거는 좀 애매한 거고,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만도, 네, 여러분들이 그냥 네, 그렇게 했던 만도, 네, 요즘에 그래서 실적 좋아진다고 많이 올라서 계속 유지 잘 되고 있더라고요. 네, SL, 현대위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전기차 쪽 넘어가면 이제 화신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도 있겠죠. 그러니까 탄탄한 종목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흐름만 타게 되면 자동차 완성차 쪽과 부품주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또 자율주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호재가 나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쪽은, 네, 연초 밸류업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친다라면, 지금은 이제 좀 옆으로 누우면서 가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밸류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태. 어쨌든 지금은 아직, 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덜 오른 것은 맞죠.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지고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CPI 호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찍었다. 국내 증시도 한번 가봅시다. 네, 우리도 2800 좀 가보고 2900 가보고, 네, 계좌 빵빵 해보고, 네, 그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서 중심은 누구? 주인공은 누구? 네, 전차 군단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로봇주들 반등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 같다 전망되고 있는데,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유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동차주들은 삼박자 호재, 네, 신나는 이제 삼박자인데, 자, 일단은 호재가 만발하고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단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좀 누워서 자기 자리를,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시간 조금만 더 우리가 지켜보면, 네, 주가가 금방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주들이나 반도체주들은 조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 산다. 그죠? 주도주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승장세에서 주도주가 내려온다? 더 산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 한 콕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오르는 시기가 있으면 내리는 시기가 있다. 주식이 오르면 따뜻하겠지만 내리는 시기에는 추운 것이 당연하다. 기다려라. 지금까지 내렸다면 이제 오르는 시기가 올 것이고 계좌도 따뜻해질 것이다. 아직도 계좌가 추워요. 이런 분들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다 보면 또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내 선호하는 그런 상태의 계좌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네, 수익이 더 많이 나면 좋겠다는 욕심이 같이 생기게 하겠죠. 네, 자, 어쨌든 좋은 날 곧 올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시고요. 오늘은 분위기 따뜻하게 한번 출발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